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지난주에 열렸습니다만 부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던 최종 보고서 심의 일정 그리고 7월 도의회 동의 절차까지 모두 연기된 상태인데요. 이번 종합계획안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길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이면서 제주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판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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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언제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지요. 그건 바로 이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주도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1991년도에 제주도 특별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네. 2002년에 이제 국제자유도시 개발 특별법으로 바뀌어졌고요. 또 도민사회에서 다 알듯이 2006년에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 조항의 종합계획 수립들을 수립하라고 이제 명시돼 있고 그 속에서 친환경적인 국제대 조성을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세계 평화의 섬, 교육, 의료 관련된 부분, 사회복지, 1차 산업, 그리고 향토문화 보전 등 한 18가지 등에 대한 총망라한 그런 다양한 제도가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계획들을 수립하라는 그런 최상의 법정, 말씀하신 최상의 법정 계획인 것이고 네. 5년마다 제주도에서는 보완 계획을 해가지고 달라진 정책 상황들을 점검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체감도가 높을 사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년마다 수립은 하는데 5년마다 또 보완 보완해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길주 이사님 그 도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그 종합계획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분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그냥 도민 입장에서 본다면 네네. 한 사람의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제자유도시가 뭐 돈도 안 돼. 그다음에 지역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기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너무 소음이 많아졌다. 피곤하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다음에 함부로 개인집을 무단 침입하는 관광객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게 왜 이런 생각을 어떻게 제주도가 이렇게 됐나 가만히 보니까 국제자유도시에 원인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까요? 예, 네. 이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의미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책임 연구기관이 국토연구원이었는데 거기서 나오셨는데요. 그 조판기 연구위원님, 이 국가의 최상위 국토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죠. 예, 그리고 그것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하고 이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제주가 아닌 타 광역시 도는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 관련 법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쪽은 헌법에서 물론 국토종합계획 같은 경우 헌법에 이제 종합계획 수립하게 돼 있고요. 우린 제주 특별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법은 체계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국토종합계획을 국토 전체를 다루니까 네. 제주도 종합계획에서 일단 상위 계획으로 보고 그걸 받는 편입니다. 그 내용들을. 근데 사실은 국토종합계획은 굉장히 어떤 추상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추상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받지 실제로 내용은 없습니다. 네. 타 시도의 이제 종합계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법에 의한 체계를 갖는 거고 우리는 뭐 특별법에 의한 체계를 갖는 것이죠. 근데 이제 타 시도의 종합계획은 좀 우리 지금 국제적 종합계획 조금 다릅니다. 거기는
약간 전략적인 뭐 부분, 그다음에 부분별 계획해가지고 가는 거고 사업적인 성격은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약간 사업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뭐 JDC라는 기관도 있고 또 우리 뭐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국제 자유 조성을 위한 거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육지에서 보면은 경제 자유구역 지정 및 뭐 운영해가는 법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육지에서는 도종합계획 뭐 경제자유구역 하는 요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훨씬 그 경자구역보다는 우리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어떤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많은 편이죠. 네네. 그 규제 완화라던가 그리고 사업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 네, 그렇습니다. 세계가 좀 다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 국토종합계획은 이 제주도는 이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지만 이 20년 단위 법정 계획이면서 네. 5년마다 제주도 같이 이제 보완 계획. 뭐 정치권으로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어 가지고 혁신 도시를 지정할 수 있는 것도 5년 대 보완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MB 이명박 정부 5년 단위로 이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그런 특성들 속에서 통치권자가 되었을 때 새로운 정책들을 펼쳐보고자 하는 공약사항이라든가 그랬을 때 국토종합계획에 5년대로 바뀌면서 최상위 공간에 대해서 대한민국 공간 전체 공간에 종합계획이다. 대해서, 예. 그런 속에서 과연 우리 제주도 이 종합계획이 어떤 맺힐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연구들을 해봐야 될 거고 국토종합계획에는 앞으로 인구 문제 감소가 가장 핵심적인 걸로 문제가 지적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불균형 해소 그런 속에서 그것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속에서 이 대안들이 이 대한민국에 지정된 혁신도시 10개 지역 그리고 새만금 그리고 이 세종 이러한 속에서 좀 더 그래서 메가시티화 시켜가지고 인구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속에서 그거에 대한 지역 균형, 불균형이라든가 다른 격차라든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네네. 풀어나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예.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였지요.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요. 지난 22일이었습니다. 그 이길주 이사님께서는 시민단체 관계자로서 이 공청회에 참석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조판기 선임연구원께서는 이제 발표도 하시고 현장에 계셨는데 그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이미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전부 공개가 돼서 많은 네. 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공청회 장소는 위압적인 장소였다. 어떤 의미였냐면 공청회 시간을 딱 2시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여기 계신 조판기 원장님이 이제 한 40분 정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나왔던 토론자들이 전문가들이죠. 한 10명 정도 있었고 그랬는데 딱 5분씩만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분 정도는 이미 써버렸고 1시간 10분 내에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각 전문가들이 나와서 실은 전문가들이 그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면이 적절했는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도민들이 실은 이것을 반영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들을 수 없는 자리였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실은 붕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도 실은 그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도민 참가단으로 참가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하고 그걸 들으러 갔는데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 제가 손들어서 얘기를 맨 처음에 했을 때 딱 하던 말이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달라. 아, 네네. 예, 그러면 도민 얘기를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는 실은 2시간이 아니고 5시간이 되든 6시간이 되든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도 듣고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좀 이렇게 몇 분 하니까 핵심이 뭐냐, 질문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더 주눅을 들게 만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정말 위압적인 그런 공청회 자리였고 결과는 뭐냐 하면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했는데 엉망진창. 네. 이런 그다음에 도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지 않는 공청회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예, 그러셨군요. 이 부분 책임 연구원으로서 이제 발표도 하시고 하셨는데 연구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고 저도 사실은 되게 우울하고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날 우리 토론자들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패널에서 이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사실 아닌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디펜스 할 시간이 없고 논박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사실이냐 언론에 다 나갔단 말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이나 그 위원장님 계신 행자에 가서 제가 3번 보고하고 우리 그렇게 막 어떻게 도민 의견을 안 받고 그런 계획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얘기 나왔던 것들을 오늘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뭐 또 시간 많이 갈 텐데, 일단은 그때 제가 좀 뭐 이스님 말씀하신 거 빼고 도민 참여단을 운영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일어나면서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네, 저희가 네. 전화도 드리고 막 여러 번 그다음에 문자도 드리고 하면서 했는데도 한 60%? 또 마지막에는 한 50% 정도, 40%대까지 갔는데 예. 그거밖에 참여를 못한 게 연구위원님 있습니다. 많은 고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이제, 저도 예. 아쉬워요. 그러니까 예. 내가 이런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서 저렇게 난타를 당하니까 이거는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 굉장히 우울했단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이제 큰 틀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총 17조 8,629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8대 전략에 36대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 안에 23개의 핵심 산업이 또 분류가 되어 있고 그중에 신규 사업은 한 15개 정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고요.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10년 계획의 계획인데 크게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공청회 자리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차, 2차 종합계획과 큰 틀에서 너무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좀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다 이런 비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계획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 비전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찾고 전략별로 가고 그냥 집행을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국제적 종합계획은 육지의 도 종합계획과 특수한 핵심 사업적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이제 이 구성을 내냐면 전략별 계획에서는 각 실국에서 10년 동안 추진할 사업들, 그 다음에 핵심 사업은 즉 그야말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반성을 좀 해보면 우리가 그 기존 계획에 대한 반성을 해보면 사실 1차 때는 JLL이라고 외국계 컨설팅 펌에서 준 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잘 되고 있는 사업도 있죠. 근데 네. 1차 계획, 1차 보완 계획, 2차 계획, 2차 수정 계획을 했는데 1차 사업 외에는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PM으로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이번에 핵심 사업은 될 사업을 하자. 이 잡히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겠다. 이런 원칙하에 제가 제일 머리에 있는 거는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미래 제주 먹거리를 책임질 것들. 그다음에 제주가 기존의 계획을 잘못 세워서 지금의 도시 문제, 제주의 문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저는 이런 것들은 미리 대비하지는 안 된다. 그래서 성장 관리라는 이게 툴이 있는데요. 미래 성장을 시기, 물량, 입지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넣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혁신 스마트 혁신 도시, 그다음에 국제 교육 도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테마를 넣은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거를 앞으로 제주에서 성장하는 인구를 거기에 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좀 정리해서 국제 수준에 말씀해 주시죠. 맞춘 예. 인프라 이런 정도로 저희가 원칙을 가지고 핵심 사업을 정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은 해주셨는데 이상봉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 연구위원님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출발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그런데 그런 연구진들의 노고는 이제 차지하더라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로 기존에 했던 내용들을 쭉 총망라해가지고 뭔가 도민들 속에서는 이 국제대회 종합계획이 지금 3차까지 왔는데 그에 대한 체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부정적인 말은 좋은 말들은 다 포함됐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들이 부족했고 또 나름대로 도민 정서를 자극했던 나름대로 연구진들이 고충 알지만 그 스마트 혁신 도시 관련된 제2공과 연계한 부분들이 다시 네, 나오면서 네. 좀 더 사업에 대한 아까 같이 신뢰도에서 좀 더 뭐 도의회라든가 도민이라든가 도정에 좀 눈치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아니었는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좀 더 덧붙이자면 이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잘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내용들 속에서 좀 전에 간담회 얘기할 때 과연 이런 17조 8,629억 원에 대한 예산들이 네. 어떤 형식으로 이 국비를 받아올 사업들인가. 타 시도의 국비 비중들이 대단히 한 7대3 정도 많이 높은데 지금 현재 제주도는 국비 비중이 한 30% 수준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내용들을 발굴한 내용들을 좀 더 국비와 현실에 맞는 사업 발굴들 해 나간다면 좀 더 지방비가 앞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차원 속에서도 종합계획에 담았던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해나가고 그 속에서 지금도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눈높이에서 작업을.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어도 좀 더 슬기를 모아가지고 필요한 부분 담아내면서 좀 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계획이 수립된다면 연구진들도 보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도민 눈높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그 도민 눈높이라는 것이 사실상 미래 비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연구에서 또 다른 지적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국제 자유도시에 대한 이 개념의 재정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담았는가 하는 의문인 거거든요. 이런 것을 반영하는 그 미래 비전을 좀 필요했는데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안 되지 않았을까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계속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얘기를 하면 1, 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주 도민으로서 도민이 일자리를 얼마나 얻었나라는 통계 수치를 나올 때 제주도 와서 살면서 입사하는 날까지 3개월만 있으면 제주 도민이 되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실거주자들, 원래 원거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됐을까. 근데 도민들은 못 느끼거든요. 만약에 지금 91년인가 뭐 언제부터 옛날부터 계속 실행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제주도에는 일자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넘쳐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없어도 뭐 개인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래서 뭐 제주도가 종합소득이 높아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상위 0.1%하고 하위 10%의 종합소득이 차이가 2,449배가 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일반적인 제주도 도민들한테는 수익이 거의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살면서 도민들이 가치가 좀 바뀌었다. 비전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뭐 개발을 좀 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이제는 이제 제주도에서 더 이상 개발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물론 아주 힘든 사람들이 조금은 있겠지만 밥 못 먹어서 어려운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듯이 종합소득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그건 뭐냐면 부동산 투기죠.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큰 폐단이 부동산 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가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담이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네에 보면 땅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땅 없냐. 근데 그 사람들이 땅을 사서 팔고 하면서 돈을 버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투의 말이 아니고 근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제주도가 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진짜로 비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요번에 종합계획 특별법이 좀 개정됐죠. 그래서 네. 정의나 목적이 거기 안에 보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하는데 인문학적 그다음에 뭐 제주도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가치들을 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종합계획서를 보면 실은 그 비전이 살려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종합계획을 세울 때 인문학자도 들어가고 지질학자도 들어가고 다양한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건축이나 토목 관계에 분들뿐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전하고도 맞지 않고 지금 현재 생각해도 근데 이걸 가지고 앞으로 10년을 간다? 그러면 이전의 과거보다 더 심한 피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예. 대한 연구위원님. 먼저 우리 이 선생님 얘기하시는 어떤 우리 참여 인력에 대해서 그날도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답을 드리려다 안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 토목 정보는 없습니다. 전 도시정책이고요. 우리 국토연구원은 대부분 도시 산업 쪽이에요. 근데 저희 참여진에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주연구원이 있고 제주연구원에 그 인문학 하는 사람도 들어와 있어요. 그 문화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 농업 다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또 없으면 저희가 사실은 외부 전문가를 쓰거든요. 외부 전문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없고 제주연구원도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같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인문학적 사고가 없다. 그런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비전에 대해서는 참 고민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JLL과 아까 1차 계획 때부터 구상할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 그 뒤로 계속 제주도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국제자유도시가 과연 제주의 비전이 될 수 있는 건가. 우리가 다른 비전을 찾지만 사실 그 위의 비전이 국제자유도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점, 그다음 논의를 계속 해왔을 뿐이지 지금 현행법에 의한 우린 종합계획은 법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틀 내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사업 중에서 지금 제주의 이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생각하는 비전에 맞는 것들은 사업은 일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좀 그 도민 동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한번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도민들이 동의한다면 가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처럼 가는 거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국제자유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네네.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민 참여단 우리가 같이 한 참여단뿐만이 아니고 전문가들 만나도 이거보다 더한 어떤 자본이 편한 어떤 도시를 가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민투표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차가 있는데 그 시각차에서 이 선생님 생각만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이 시점에서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도민 눈높이에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미래의 비전인가? 네. 예, 그런 속에서 이제 아까 91년 특별법, 2002년에 국제대 특별법, 그리고 2006년에 지금에 있는 특별법들이 제정되면서 나름대로 그간 겪어왔던 제주도의 이 발전상, 또 나름대로 아까 같이 이 지표들이 변하는 거시적인 것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가치에 대해서 퇴색함들 속에서 난개발한 용어들도 나오게 됐고, 근데 우리 주판기 연구위원님 말씀하시듯이 하는 거는 법상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상 환경 친화적인 우리 국제자유 비전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지금에 있는 속에서 앞으로의 국제자유 개념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그거를 폐기하든지 다른 비전을 친환경적인 그런 국제도시로 만들고 그런 비전에 대해서는 공론화해가지고 법 조항들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지금에 있는 법 테두리 속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속에서 최대한 그런 환경 친화적인 그런 개발과 보존으로서 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입장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1조 3천억 원.
이고요. 첫 번째 핵심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이 제2공항 연계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 논란이 많은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길주 이사님, 이 부분. 제2공항 거기 저도 약간 분이 안 봤는데 보니까 그 연계도시로 뭐 거기다가 그 도시 하나 뭐 공공기관을 옮긴다라든지 물류센터를 만든다라든지 그다음에 거기 안에 뭐 주거자들을 위해서 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제2공항은 아직 여론조사에는 반대가 나왔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거기를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안 따르는 이유도 모르겠고 아직 결정이 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하나 문제고 네. 또 하나는 혁신도시를 만들면 성산 지역에 또 다른 주민들 간에 갈등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있는 자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 그냥 일반인들이 아파트 실은 그렇게 싸지 않아요. 요새 지어지는 아파트. 그리고 주민들하고 또 하나의 다른 경계가 되지 않아 버릴까. 지금 제주대학교 뒤쪽에도 하나 있죠. 과학기술단지. 예. 거기도 실은 일반인들 잘 가지 않아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아파트라는 것은 시골 문화, 그러니까 지방 문화하고 성격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점에서 굉장히 또 하나는 성산 지역 사람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거 필요 없다 우리. 이웃하고 우리는 지금처럼 이웃하고 공동체 의식 가지고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두 하더라고요. 가지 지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 그 제2공항 건설 여부가 미결정 상태이고 그렇죠. 도민 여론조사도 좀 의견이 달랐는데 그것이 이제 연계된 점 그리고 혹시 거기에 이제 혁신도시를 짓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제 갈등들이 양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네. 짚어주셨어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게 제2공항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계획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걸 넣지를 않았었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조금 이세민 얘기하고 다른 입장이 뭐냐면 제주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부동산이나 광풍이 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주가 기존에 광역도시 결수를 하면서 어떤 예정지,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 주택을 어디 넣겠다는 거 하나도 계획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그린벨트 했던 자연녹지 다 까먹고 계획관리지역 전부 다 까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지금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인구가 성장하는 지역이에요. 성장하는 지역으로 통계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분할 이런 거 하면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어느 지역에 그냥 아무데나 그냥 짓게 하지 말고 어느 지역에 여기에 이 개발 수요를 여기에 담자. 그게 그 전략이고 아까 제2공항 연결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이 성산 쪽만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도시 만든다고 주택밖에 안 갈 거니까 일자리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기능을 넣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관들 그쪽으로 옮길 수 있는 옮겨서 그걸 하고 공공기관도 많습니다. 제주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육지에서 지금 내려와 있는 중앙정부의 공공기관들 많거든요. 어떻게 해서 모듬사를 만들어주면 옮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2차 산업단지 했는데 3차 산업단지도 그쪽으로 가서 어떤 기능을 사이즈를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그런데 이제 공항 문제가 이게 중앙정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겠다는 뜻도 없지만 곧 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3차 우리 종합계획에서 이 공항 문제를 태클을 안 하면은 이건 좀 저희 이 연구처럼 제가 비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중에 공항 기능을 넣었습니다. 공항 에어시티는 안 되거든요. 우리 인천공항 옆에는 에어시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공항 기능을 넣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제2공항 관련 사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더 넣으신 건 아니요, 아닌가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같이 연구진들의 고충들도 하지만 아까 같이 10년 단위 법정 계획이지만 5년 단위 보완 계획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 다양한 연구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해도 늦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은 아까 같이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팽팽하고 그리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좀 결정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결정한 이후에라도 이러한 내용들은 아까 같이 이 공항과 연계되지 않더라도 스마트 혁신 도시가 과연 제주에 필요한가? 그리고 아까 국토종합계획에서 가장 문제로 되고 있는 게 인구 감소, 아까 같이 격차 해소. 그럼 과연 제주의 지금 69만 사이즈가 앞으로 정말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그런 자연환경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이 도시 기반 인프라 시설 그리고 개발 속에서 지금 제주도는 수평적 팽창들을 하고 있는 속에서 나설 수 있는 문제들이 아까 같이 이제 도시 공동화 현상.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도 예전에 남군이 있었을 때 서귀포시는 지금 나름대로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제주시로 말하고 있는 우리 구도심권이라 말하고 있는 용어상에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속에 사실상 이제 학생들이 남초등학교가 원래 신입생 8명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동화 현상들이 바깥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런 동축 뭐 서측이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 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도 이해는 가는데 전체적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같이 그리고 또 혁신 도시도 지방 정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중앙 국토종합계획에서도 혁신 도시에 지금 대한민국 10개가 지정되는데 각 지자체가 만약 이렇게 사이즈 큰 부분들을 인구 유입할 수 있는 도시를 뭐 할 수 있는 분이라면 혁신도시로 중앙정부가 지정을 해줘야 지금 서귀포 우리 혁신도시처럼 그래야 그 명분에 맞게 중앙 공공기관들이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산업 생태계라든가 경제 생태계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JDC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신규로 제시된 핵심 사업 15개 중에서 10개 이상 사업에 이제 JDC가 추진 주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 JDC가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이제 기구로 설립이 된 것은 맞는데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JDC 비중과 역할 이게 과도한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는데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JDC 제가 국토연구원에 근무합니다. 근데 네. JDC가 국토부 산하기관이니까 국토연구원하고 뭐 같은 친척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는 총리실 소속이고요. 예. 여기는 국토부 소속 기관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봉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재원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번 계획을 하면서 아까 8조, 10조 이 정도 됩니다. 핵심 사업이 8조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제주의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지방비를 좀 덜 쓰는 전략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JDC와 우리가 우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 JDC에 여기에 뭐 트램이나 그다음에 그 국제 뭐 미술관, 음악당 이런 것들이 다 적자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계획에 좀 담고 싶은데 당신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뭐 일단은 동의를 지금 해놓은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그럼 가급적이면 민간 자본 아니면 사실 그 혁신도시 같은 것도 다 민간 자본이거든요. 민간 자본 아니면 국비 아니면 JDC 자본을 해서 하는 거고 아까 뭐 우리 예산 같은 경우도 저는 제주가 감당할 수준 그거를 뭐 지금 핵심 사업은 10% 그다음에 전략별 계획은 한 20% 하면 한 3조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연간 3천억 정도면 그냥 제주도가 감당할 수준이 아닌가 지방비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개발센터 시행계획, 개발센터는 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있는 법체계 속에 서로 상호 협의하고 더 나은 쪽으로 추구해 나가야 된다. 네. 아까 같이 그러한 동력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JDC 개발센터 생겼고 또 네.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토지 속에서 이 난개발이다 그런 속에서 JDC가 항상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있으나
어떠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 자본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룹 그런 센터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JDC가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DC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은 제도 상호 보완적이고 그리고 JDC가 자체 용역 수립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친환경 지역인 뭐 국제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든 그런 속에서 도민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특별법을 개정 속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해나간다면 JDC는 그에 발맞춰 가지고 같이 고민들을 해나가면서 제주에 대해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자연 생태 보전들을 좀 더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개발 마인드로 예. 서로가 바꾼다면 더 서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길주 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JDC 하면은 땅 팔아먹는데? 라는 인식이 큰 것 인식이 같습니다. 그렇다는 제주도에서는. 말씀이시죠? 예. 그다음에 돈 되는 데는 다 들어가 있고 면세점. 그다음에 실은 도민들 사이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면세점을 공항 내에 너무 많이 만들어놔서 공항을 더 북적거리게 만들었고 제2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여론에 빌미를 줬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중이나 역할까지는 모르겠고 네. 지금의 역할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의 네. 역할을 진짜 도민들이 뭘 원하고 요번에 보니까 뭐 마을에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좀 후원도 한다, 뭐 같이 한다 이런 얘기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역할을 해서 어떤 180도 다른 걸 하지 않는다면 JDC는 없어져야 되죠. 지금 적자도 많이 냈는데 네. 면세점에서 얻은 걸로 평가 잔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JDC라면 제주도에서는 그 역할이 별로 팔아먹는 걸로 위주로 하니까 불필요한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위주라는 JDC 그 인식 때문에 그러시죠. JDC 얘기 좀 잠깐 뭐 예, 짧게 좀 짧게 말씀해 예, 짧게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1차 계획하고 2차 계획 해오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계획을 수립을 도에서 하면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 지금 다른 계획을 갖버렸어요. 사실은 종합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이거를 JDC에서 다른 사업을 해버리는 게 2차부터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서로 상호 계획 수립을 하면서 상호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으려 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JDC가 면세점이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돈 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가 그 전반적으로 이 과정 전체에서 도민 의견을 담았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는 도민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 그 도민 참여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청정 자연 보존 산업이라던가 힐링 산업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꼽으셨고 그리고 연구진에서 실시하셨던 그 도민과 관광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핵심 가치가 환경 그리고 제주다움 이런 게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사업이 실제로 구체화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도민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하고 그리고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이 이렇게 좀 왜 연결이 안 된 건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미래비전 PM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청정과 공존 이거는 저희가 냈었고 그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지금도 여전히 제일 내면화가 되신 것 같아요. 뭐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보는데 우리 이번 계획에서 자 그러면 지금 도민 참여단에서 말씀하시고 설문에서 나온 것들을 그럼 어디서 반영했냐? 네. 대부분이 전략별 계획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전략별에 환경 부분, 복지, 노동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럼 핵심 사업은 왜 안 들어가 있냐? 그러니까 핵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거기서 제주의 미래를 찾아가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주 아까 말씀드린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걸로 갔다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약간 물리적인 계획 중심이 아닌가. 근데 핵심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쪽 전략별 계획은 각 실국별로 본인들이 10년을 추진할 사업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도민 참여단이 얘기했던 거는 전략별 계획에 많이 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그 핵심 예산 구조를 보니까요. 핵심 사업에
그 15개밖에 안 되지만 신규가 네네. 거기에 뭐 7조 이상이 들어가고요. 전체 네네. 17조 중에서 네네. 그리고 그 외의 전략 사업들 다양한 100몇 개 되는 네네. 전략 사업에 토탈 10조더라고요. 그러면 균형점이 핵심 사업으로 훨씬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별 계획에서 지금 그 얘기는 듣는 거기는 사업도 있지만 네. 프로그램 성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103개에서 107개 사이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예산 사업이 아니고요. 프로그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 예산 구조로 보면 그리고 핵심 사업은 대부분 민자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도민 참여단이라든가 다양한 이 부서 실무자 전문가들 회의 속에서 그리고 설문조사 이 내용들은 잘 모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연구진들은 그런 속에서 무조건 넣기만 할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빼야 될 부분 빼고 그런 속에서 이 비전들을 목표를 제시하는 속에서의 그림들을 그려나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그런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넣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아까 같이 내용들은 꽉 차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체감도가 떨어지다. 예. 아까 같이 일례로 뭐 환경이다 했을 때 뭐 35%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채워낼 것인가 했을 때는 없기 때문에 네. 아까 같이 곧자월 생태공원 이런 식으로 했던 그런 고충들도 있는데 좀 더 어떠한 다양한 설문 내용이 나오더라도 연구지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또 제시되고 설득하는 과정들이 되어 있어야 좀 더 종합계획으로서 수립에 좀 안정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말씀 예, 있으세요? 여기 그 실은 문제점은 이거를 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까지 1, 2차에서 했던 실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도민 참여단 할 때 그런 분석 자료를 보여달라. 그 분석 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 했는데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영어교육도시, 지금 국제교육도시라는 그 개념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은퇴자의 마을, 그다음에 경마 승마장 할 수 있는 것. 경마하고 승마죠. 그다음에 승마장이 학교도 아니고. 있고 네. 그런 장소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무슨 연구기관이 있고 이러는데 거기는 또 하나의 단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네. 근데 예. 거기에서만 해도 만 평 이상의 자연이 이미 훼손됩니다. 그저 거의 곧자월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친환경 우리가 청정 제주 자연과 사람이 같이 사는 이런 제주라는 비전을 가졌는데 전혀 비전하고 맞지 않는 계획안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보완을 해주셔야 될 예. 것 같고, 근데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그렇습니까? 않아서요. 지금 이제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제 종합계획이 최종안을 심의를 해서 7월에 이제 임시회에, 도의회에 상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수년이 돼서 9월에야 동의 절차가 이제 도의회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 주력해야 될 점, 지금까지 쭉 말씀 중에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정도씩만 이 부분이 꼭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상봉 의원님. 저는 이제 좀 포괄적으로 어떠한 종합계획들 속에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역기능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택가격 상승이라든가 토지가 상승이라든가 나름대로 임금에 대한 불균형성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이번 종합계획 세부적인 부분들에 어떤 식으로 잘 적용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해나갔을 때 좀 더 국제사회 종합계획이 내실 있는 종합계획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기능에 대한 보완이 가장 네. 주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사님. 예. 도민들이 휴일에도 집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계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종합계획으로 보완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의 실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네. 그다음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항상 소외감을 받고, 근데 요거를 실은 잘 담아내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 계획 안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국제교육도시도 마찬가지로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마을이 되기도 하고 한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전부 소외감으로 다가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박탈감. 갔다는데 이런 걸 느끼지 않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은 도의회에서 감시를 정말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게 어떤 법안일지라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의회 우리 의원님들한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도의회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도의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지금 그 핵심적으로 보완할 과제들은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 2달 이상이 남은 기간 아닙니까? 도의회까지 올라오는 그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절차들이 좀 할 수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지금 예정이신지? 저희들은 공청회 때 나온 얘기들, 도의회에 나왔던 얘기를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고 뭐 그거 지금 하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핵심 사업에 쟁점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 국제교육도시나 뭐 혁신도시라고 저기 합시다 성사하는 걸, 그거는 저는 뭐냐면 오히려 그렇게 가야 환경보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냥 이게 10년 동안에 통계청 추계입니다. 이건 코호트는 거의 정확해요. 인구가 5만이 늘어요, 제주에. 그다음에 가구 분할이 있어요. 그럼 그 개발수를 어디다 담습니까? 아무 데나 뿌립니까? 오히려 남개발이 이루어져요, 그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테마를 갖춘 도시를 만드는 게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 또 이번에 계획에 그걸 반영을 한 겁니다. 네. 이런 건 없습니까? 지금 분양 안 된 아파트나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있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실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집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도에서 막을 수 있나요? 이건 못하죠. 어찌 보면 예, 이제 모든 마무리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국토종합계획도 마찬가지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마찬가지로 지역 예산을 통해서 가장 관심 있게 하시는 분이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 상당히 그 속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가 상승 요인들이 제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풀까 했을 때는 아까 이 역기능에 대한 저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고 또 3차 종합계획이 도민들 속에 환영받으려면 이런 공청회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네. 잘 수렴해가지고 남은 기간에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이 되었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논의됐던 부분들을 잘 담아서 다시 이제 좋은 계획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종합계획안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민이 직접 참여하며 수립하는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이 명시가 명목상의 문구여서는 안 되겠지요. 도민의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향후 10년간 제주도 정책에 신뢰할 만한 청사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